지난 18회 바름이 강덕수를 시작으로 여러 연쇄살인마를 죽인 범인임을 알게 된 고무치, 그리고 자신과 몸싸움을 했던 그 범인에게 있어야 할 왼쪽 팔 칼에 맞은 상처가 바름에게 있음을 확인한 오봉이를 붙잡으며 끝이 났었는데요. 과연 바름의 정체를 한 오봉이와 무치는 바름을 살려줄까요? 아니면 처절하게 응징하게 될까요? 또한 자신이 잡히지 않고 치고기를 죽인 오제트의 정체를 바름은 밝혀낼 수 있을까요? 드라마 마우스 19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성지은과 임신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바름과 요한의 엄마인 두 사람.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한 여자와 괴물이 되어버린 한 아이. 우영철을 본 이후 자신들의 아이 역시 괴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두 사람. 성지은은 아이를 낳고 두려움에 떨다 창밖으로 던져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막은 간호사. 본인 역시도 자신의 아이가 우영철과 같은 괴물이 될 수 있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이를 바꿔 키우다 행여 괴물이 될 것을 감지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죽이자 약속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서로에게 맡긴 채 20년도 넘는 세월을 키운 것이었네요. 한편 한서준은 바름의 행동 그리고 요한의 행동에 이상함을 감지했고 치고기 사건으로 인해 바름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치고기 사건이 있던 장소를 찾은 한서준은 그곳에서 바름이 흘린 클래식 음악이 담긴 mp3를 손에 넣게 됩니다. 자신이 즐겨 들었던 축복이 태교 음악인 클래식. 지금 생각해보니 뱃속부터 살인을 배워온 바름인 듯 싶어 소름 돋네요. 확인을 위해 몰래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한 한서준은 그곳에서 성지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성요한이 아닌 정바름이라는 사실에 살아있는 뇌가 필요하다며 결국 바이탈이 제대로 돌아온 성요한을 죽인 한서준. 자신의 대를 끔찍히도 생각하는 그이기에 가능한 일이겠네요. 그렇게 한서준은 정바름을 살리기 위해 수술을 감행한 것입니다. 한편 바름이 집으로 돌아가 오열했던 이유도 나옵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 모두 알게 된 정바름. 광치쌈이어도 충격받아서 기절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닌 요한이 제이의 오빠였음을 제이와 요한의 대화에서 눈치채게 되고 자신이 한서준의 친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날 집에서 잠이 든 바름의 팔 상처를 보게 된 오봉이. 봉이는 매우 충격을 받게 되고 바름이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바름이 아닐 거라고 억지로라도 믿고 싶은 봉이었지만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결국 바름임을 인정을 하고 분노하게 되는 오봉이. 그 시각 한서준 앞에 다시 등장한 홍주. 한서준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무서운 눈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이만큼 많은 살인마의 아이로 키우지 않겠다며 요한의 억울함을 꼭 밝히겠다는 홍주. 엄마 아빠에게 찾아가지 못한 이유도 나오는데요. 동생의 손을 놓아버린 죄책감, 두려움에 홀로 도망친 자신이 괴로워 찾아가지 못한 것이었네요. 한편 바름은 자신의 이모로 알고 있던 여자를 찾아가게 되고 진짜 정체를 듣게 됩니다. 이모 역시 예상대로 오제트의 요원이었고 국대 펜싱 선수 출신으로 특채 입사해 송수호의 후임이었다 말합니다. 자신이 처음 맡게 된 임무가 바름의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지시하는 우두머리는 자신만의 신념이 가득 차 있음을 알려주고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오제트를 퇴사할 때 가져왔던 두 사람에 대한 관찰 일치를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한은 프레데터가 아님을 오제트가 알고 계속 감시했었고 바름은 이미 진작부터 프레데터임을 알고 있었네요. 그러다 요한이 바름에게 오제트에 대해 밝히고 알려주려 하자 요한을 결국 처리할 생각이었던 오제트. 하지만 이미 고무치의 총에 맞고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서 내부에서는 고무치의 행동과 바름이 수상해 바름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신형사가 바름의 집을 수색하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요한의 친구 노트북을 발견하고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을 알게 된 오제트는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형사가 갑자기 나타나 노트북을 들고 가는 신형사를 붙잡고 계속 술을 마시자며 매달렸고 신형사는 자신의 와이프가 딸을 임신한 사실을 알고 빨리 가봐야 한다며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이 형사는 동료였던 신형사가 위험에 빠짐을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형사를 뿌리치고 가버린 신형사는 결국 주차장에서 오제트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신형사가 노트북을 찾고 무치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무치는 전화를 안 받았었죠? 소식을 듣고 돌아온 무치는 죽어있는 신형사를 보며 오열하게 됩니다. 이제 신형사를 이렇게 만든 그놈을 찾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그 사이 무치는 바름이 먹던 약이 뇌수술로 인한 신경 안정제가 아닌 감정 통제가 안 되게 하는 약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약을 처방한 원장을 찾아간 고무치. 그 약은 심지어 원장이 직접 가져왔던 약이었으나 무치 앞에서는 모른다고 잡아떼는 병원장. 무치가 알겠다 말을 하고 나가자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해 보고하려던 원장. 그 순간 무치가 들어와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린 후 나가버립니다. 원장이 보고를 했던 전화번호를 얻는데 성공한 고무치. 신호 위치 추적을 시작하는데요. 신호를 따라 오게 된 곳은 청와대입니다. 점점 오제트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 같죠? 광치쌈의 예상대로 우두머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인 최영신인 것 같네요. 한편 제주도에서 이모를 만나고 돌아온 바름은 비서실장 앞에 흑화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니얼이 최상위 프레데터라며 처리할 사람을 줬었는데요. 그 주소가 바로 비서실장 내 주소였습니다. 데니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지만 프레데터인 바름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서였을까요? 정말 최상위 보스 느낌 물씬 나는 최영신을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데니얼. 그 숨은 뜻은 오제트의 보스가 최영신이 확실하다는 거겠죠? 바름과 요한을 관찰하던 조지, 오제트의 진실에 거의 다 다가온 바름. 하지만 모두에게 정체가 들통난 상황에서 어떻게 오제트에게 복수를 해줄 수 있을까요? 또한 무치는 바름의 정신을 통제한 오제트의 정체를 알아낸다면 바름을 용서해줄 수 있을까요? 바름에게 화가 나 바름을 죽이러 칼을 들고 찾아온 오봉에는 오제트에게 납치당했는데요.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바름이 구해주겠죠? 무치도 점점 오제트의 정체를 다 알게 된 것 같은데 왜 무치는 건들지 않는 걸까요? 피해자 가족이라서? 아니면 무치는 감당 안 되는 사람이라서? 내막이 궁금해지네요. 이제 단 1회만 남겨두고 있는 드라마 마우스 19회 리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